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검찰과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인을 발행을 할 때 보통 투자자를 모집하는 중간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변호를 하고 방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코인을 발행할 때 법률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돼서 처벌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코인은 사기 코인이고 스캠 코인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유통되는 코인은 오늘 법률적 검토의 대상이 일단 아닙니다. 먼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코인 다단계 조직의 중간 책임자입니다. 여기서 다단계 조직이란 코인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한 뒤에 이를 상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이 모집하는 금원의 몇 %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최고 코인 발행자가 있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중간 다단계 조직이 있고 그 희화에 하부 조직원들이 있는 것이고 하부 조직원들이 투자하는 금원의 몇 %를 중간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A씨는 여기서 문제된 코인 이외에 여러가지 코인의 다단계 조직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조직의 희화 조직원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해 올 때마다 일부 금원을 몇 % 형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코인은 스캠 코인이었고 결국 추후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것이죠. A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따라서 처벌된다든지 의율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인가? 최근 루나 사태 그 권도영 씨를 보면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권도영 씨에 대해서 검찰은 루나코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지난해 9월 전 대표 등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됩니다. 통상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검찰의 오랜 판단이었습니다. 기존의 판단을 뒤엎고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권도영 씨를 기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례와 대법원의 해석을 볼 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2013년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 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킨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가 대중화되기 전의 판례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본시장법상 전자화폐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도영 씨에 대해서 증권에 해당될지 여부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검찰은 비록 증권에 해당된다고 해서 기소를 했지만 향후의 법원의 판단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인 발행, 투자 유치 행위에 대해서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렸던 A씨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A씨는 사기 범행에 관여한 공범, 정범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같은 중간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갈립니다. 기획, 사업 과정에서 회의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 하부 조직원들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지, 직접 설명회를 개최했는지, 하부 조직원이나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설명을 했는지, 별도의 투자금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수익금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심리를 하게 됩니다. A씨는 해당 코인의 개발, 기획 및 사업화,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단순 하부 직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있는 것을 숨기고 은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 중에 객관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나게 하고 균형감 있게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는 기소가 됐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코인 투자자 중에 자신이 밑에 하부 조직원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그 금액이 일정 정도 이상 돼서 경찰이나 검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검찰과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단순 투자자 모집에 그친다면 자신이 직접 코인의 개발 기획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서명을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형량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혹시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